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유치원 다니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 7년 차에 반반 결혼했고요. 맞벌이이고 친구처럼 잘 지내는 보통의 30대 부부입니다. 저는 활달하고 정이 많은 성격인 반면 남편은 말이 없고 소심한 면이 있지만 좀 무뚝뚝한 성격입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와 지금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때도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먼저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말 없고 우직하고 성실한 데다 저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라면서 담담하게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결혼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한테 청혼하면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이 있을지언정 너를 여자 문제 때문에 속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 말이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 가정적이고 저만 예뻐하고 사랑해 주리라 믿어 결혼한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는 발등을 찍힐 일 꼭 있다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제 남편을 여자 문제로 의심했다가 정말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일이 최근에 있어 제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제 사연을 시작하려면 우선 결혼할 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 장녀였고요. 아직 시집 안 간 부모님과 사는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들만 둘인 집 장남이었고 지금 IT 관련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벌이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프로젝트 하나 하면 가끔 목돈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처음 시댁 어르신들 뵙던 날 저한테는 시부모님의 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인자해 보이시고 단지 말하시는 투는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말하는 법은 다 다르니까요. 오히려 많이 무뚝뚝하신 시아버님이 조금 무서웠달까요? 저희 아버지도 참 엄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랑 말도 많이 섞으시고 참 재밌으신 분이신데 시아버님은 말이 많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버님이 좀 강성이시기도 하고 남편 천성 자체가 착한 편이기도 하고요. 아버님한테 큰 소리 내본 적 없이 커왔다고 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도 주시고 잘해주셨습니다. 남편한테는 무려 10살 터울 결혼 안 한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막 고3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었죠. 양가 집안 둘 다 어렵지 않은 형편이라 남들 하는 거 비슷하게 결혼했어요. 둘 다 부모님 도움 거의 안 받고 우리 힘으로 반반 결혼한 거라 어느 한쪽이 기우는 거 없이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결혼 전 혼수나 예단 문제로 소갈이 다들 한 번씩은 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견례 때는 별 말씀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혼수 요구를 꽤 까다롭게 하셨거든요. 정작 시댁에서는 신혼집에 1원도 안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모은 돈 그리고 대출을 껴서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좋으신 분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분이라는 걸 결혼 준비하면서 알기 시작했어요. 혼수 요구의 이유는 역시 힘들게 낳아 힘들게 키운 큰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어쩌겠나요. 그때는 친정 어머니도 그 댁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라 하셨기에 결국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제 성격대로 했으면 진짜 결혼 엎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하는 말씀이 이제 결혼해서 둘이 같이 버니 돈 잘 번다는 자식 며느리 덕 좀 봐야겠다. 다달이 용돈으로 나한테 50씩 보내라. 그동안 네 신랑 길러주고 학비 대준 거 생각하면 더 받아야 마땅하지만 너희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니 50만 원씩만 받으마. 내가 이리 마음 쓰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친정은 니들이 알아서 의논해서 하고 라고 하셨죠. 역시나 힘들게 낳고 힘들게 길렀다는 이유로 용돈을 원하시어 다달이 드렸습니다. 진짜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너무 얄밉고 짜증나서 쌍욕이 나왔지만 사랑하는 신랑이 어머니이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 후로도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유는 항상 힘들게 낳고 힘들게 기른 아들이니 이제 내가 그 아들 덕 좀 봐야겠다는 이유였어요. 제가 아닌 것은 아니라 꼭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안괴하고 힘들이지 않고 키웠겠어요? 시어머니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미 결혼도 하였고 신랑을 정말 사랑하였기에 요즘 세상에 이만한 사람 어디 있나 싶어 참으며 시어머니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도 시어머니 아들 부심과 갑질은 어느 정도 다 있는 일이라 기분 나빠도 남편에게 풀고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며느리 노릇을 바라시면서 제 생일이나 남편 생일에는 연락 한 통 없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이 차도 많고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아 같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유독 도련님을 많이 챙기시긴 했습니다. 도련님 생일 전날인가?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는데 하시는 말이 너희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아버지랑 우리끼리 식사할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도 아가 너는 형수 노릇 해야 하니 용돈이나 두둑히 계좌로 붙여놔라. 하시며 식사는 오지 말고 도련님 용돈을 챙겨보내라고 하셨어요. 2달 전이 남편 생일이었는데 저는 가족끼리 생일 파티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한테 전화 연락도 안 하시는 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머니는 큰아들 생일에 전화 한 통 안 하셨으면서 막내 도련님만 그렇게 챙기시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장가도 안 간 데다 살건 딸 노릇하는 둘째 아들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고 무뚝뚝한데 도련님은 말 많고 가벼운 성격이었거든요. 자기 엄마는 또 되게 많이 챙기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저희 도련님 가족 모임 때마다 형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나이도 10살이나 차이 나는데 말입니다. 저희 남편은 가끔 동생이 버릇없이 굴어도 동생을 이뻐라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갑자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하시기에 급하게 근처 갈빗집을 예약하고 다들 모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제 남편에게 그러는 겁니다. 형, 장가까지 가서 형수님이랑 둘이 버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결혼하기 전보다 못한 데서 부모님 식사를 대접해? 이 자식 형한테 까부네. 형이 임마 급하게 연락받고 정하느라 그런 거야. 싫으면 너는 먹지 말던가. 예. 너는 동생한테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 식사 한 끼 사라 그랬더니만 이게 뭐야?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둘이 벌어 그 돈 다 어디에 쓰려고 그래? 너 장남이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는 도련님도 싫었고 형제가 장난으로 주고받는 말에 도련님 역성드는 어머니도 싫었어요. 주말에 가볍게 식사하자는 전화에 어디 고급 레스토랑이라도 예약했어야 하나요? 가족 행사도 아니고 평범한 주말 식사인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예약한 곳은 동네에서는 유명한 소갈비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참는 데 도사였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식당만 타박만 하셨으면 참았겠는데 거기서 도련님 역성을 드시는 게 저는 너무 거슬렸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여기 저 밖에 줄 서신 거 보이시죠? 여기 꽤 맛집으로 유명한데 어머니와 도련님 입에는 안 맞으신가 봐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죄송해요. 이희한테 듣기로는 짜장면 자주 시켜 먹었다고 하던데 그럼 근처 짜장면집으로 가실까요? 그러자 항상 과묵하신 어머님이 당신도 그만해.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자꾸 이러면 애들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할 거야. 어른답지 못하게 왜 이래?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 것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자그마치 고기를 10인분이나 드셨어요. 어쨌든 아버님 덕분에 더 이상의 언쟁 없이 이렇게나마 마무리되었죠. 그날 집에 가셔서 시아버지가 호되게 한마디 하신 듯 그 뒤로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는 눈치였고요. 저도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인지라 어느 정도 맞춰드리며 그 전보다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남편은 남들과 다를 것 없이 맞벌이하며 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시댁 갑질과 가부장적인 문화에 가끔 남편과 싸우기도 하면서요. 아이 낳은 후로는 저도 어머니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 화를 내시긴 했지만 아주 못돼먹은 분은 아니신지라 제 말에 수긍은 못하셔도 큰 싸움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제 결혼 생활의 갈등은 시댁과의 그런 정도의 문제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도 하지 않은 곳에서 일이 터지더군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커가면서 일과 육아를 버거워하는 저에게 여보, 잠시 일은 쉬는 게 어때? 당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육아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당신이 일을 조금 쉬면 어떨까 해서 아이 유치원 보낸 사이에 운동도 좀 하고. 신랑의 제안에 저는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요즘 외벌이는 좀 힘들잖아요. 하지만 항상 일하느라 아이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자주 들었거든요. 아이가 크고 나면 그것마저도 후회로 남을 것 같아서 직장을 잠시 휴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직장맘이었던 탓에 유치원 엄마들하고는 크게 친분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아이 등원시킬 때는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했고요. 항상 인사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휴직하고 나니 아이와 같은 반 엄마와 매일 차도 마시고 좀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른 엄마들과도 얼굴을 익혔고 가끔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도 좀 쉬며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주말을 앞둔 어느 금요일이었는데요. 남편은 주말을 껴서 출장 일정이 있다며 목요일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휴직하고 나서 남편이 일을 늘린 탓에 야근과 출장이 잦았거든요. 외벌이를 하니 자기가 당분간 일을 늘리겠다고 하면서요.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이 등원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의 엄마들 눈치가 괜히 이상한 거예요. 괜히 수군대는 것 같고 저랑 눈 마주치면 황급히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평소와는 다르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원이와 같은 반 친구 엄마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원 엄마, 저기 말이야. 어젯밤에 남편 집에 안 들어왔지? 저는 속으로 당연한 걸 왜 묻나 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당연히 출장 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어제부터 지방으로 출장 일정 있어서요. 내일 올라올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머, 주원 엄마 큰일 났네.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나? 그래도 주원 엄마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내가 사실은 어제 민준이랑 밤에 산책하다가 주원 아빠랑 어떤 여자를 봤어.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맞더라고.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해서 따라가 봤지. 근데 저쪽 길 건너 10단지 알지? 주공 아파트 말이야.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심장이 다 떨리더라고. 여자가 나이도 어려 보이던데 솔직히 집에 있는 우리들이 뭘 알겠어? 남편이 바람나도 진짜 알 길이 없지.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원 엄마도 방심하지 말고 남편 잘 감시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괜스레 신경이 쓰이기도 해서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분명히 출장 간다 했는데 민준 엄마가 잘못 봤겠죠. 암튼 고마워요. 민준 엄마, 내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떨리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다른 엄마들이 저의 쪽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침착하게 생각해 보려 해도 통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너무 신랑을 믿었던지라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일단 신랑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무언가 물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 미행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남편은 미행하는 제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싫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출장 일정을 마친 후 신랑이 집에 왔더라고요. 아주 피곤하고 무언가 굉장히 우울해 보였어요. 전 최선을 다해 아무렇지 않은 척 노력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대했고요. 여보, 수고했어. 많이 피곤하지? 얼른 씻고 와. 당신 좋아하는 갈비 재워두었어. 아니야, 애 혼자 보느라 힘들었지? 나 먼저 좀 씻을게.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남편 휴대폰을 뒤져볼 참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자마자 하필 메시지가 왔어요. 모든 내용이 다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오후 2시까지 아파트 앞에서라는 걸 보고 저는 이때 민준 엄마 말이 모두 사실이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속으로 이 새끼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이러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주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는 남편 뒤를 조심히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더군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을 제가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랑의 뒷모습을 보니 진짜 한 대 갈겨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놈이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무언가 두리번대며 아파트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옆에 임대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슬슬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하더군요. 그 아파트로 들어간 남편은 한참을 나오질 않더군요. 이때는 이미 내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더라고요. 저는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고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뒤통수 칠 심산이었죠. 남편이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보는데 제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딴 살림을 차린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가 나면서 당장 들이닥쳐 두 연놈을 끝장내고 싶은 마음과 이게 사실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이 기분은 아마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0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밑으로 내려오더군요. 그것도 혼자가 아닌 옆에 웬 젊은 여자를 끼고서 말입니다. 남편이 혼자였다면 모르겠지만 옆에 여자를 보니 순간 저도 모르게 확 눈이 돌아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운 거니 남편을 먼저 족치는 게 맞지만 그 여자를 본 순간 본능적으로 그녀 얼굴로 손이 날아가더군요. 저를 본 남편이 귀신을 본 듯이 놀라며 여보 잠깐!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남편이 소리치건 말건 그 여자의 뺨따귀를 날렸습니다. 야, 이 새파랗게 젊은 년이 유부남을 꼬셔? 너 어떤 년이야?
뭐 하는 년이야?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소리를 질렀죠. 잠시만요.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오빠 뭐해? 빨리 말려. 그년 입에서 오빠 소리를 들으니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차마 여기 적지 못할 정도로요. 그런데 남편이 웃긴 게 자기 물 좀 들어보라면서 놔주라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울상으로 저한테 여보 이거 놔봐. 놓고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이러는데 저는 뭐? 제발? 이 여자 아프다니까 맘 아프냐? 너네 오늘 나한테 아주 잘 걸렸다. 내가 아주 반 죽여놓을게. 하면서 그 여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붙들고는 겨우겨우 그 여자에게서 떼놓더군요. 제가 아무리 악에 받쳐 있어도 남자 힘은 당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그 여자 편을 드는 것 같아 순간 너무 서럽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제 양손을 붙잡더니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내 말 좀 들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 이 새끼야. 네가 할 말이 뭔데? 하고 저도 소리를 질렀죠. 하영이 너는 먼저 올라가 있어. 여보, 당신 이상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절대. 이렇게 됐으니 나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겠다. 그만 진정하고 나 따라와봐. 남편은 그 여자에게 먼저 집으로 올라가라고 하더니 제 손을 붙잡고 저를 아파트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울면서 따라 들어가지 않으려 버텼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저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결혼은 끝났구나. 그럼 아이는 어떡하지? 바람 피운 인간한테 절대 아이를 맡길 수는 없지.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여보 제발 다 얘기해 줄 테니 그냥 좀 따라와. 이렇게 말하며 엘리베이터 버튼 5층을 눌렀고 어느 집 앞에 멈춰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현장, 살림 차린 현장을 어느 여자가 보고 싶겠습니까? 남편은 대체 왜 나를 데려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만 났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였기에 거실 겸 안방이 바로 보이는데 거기에 환자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웬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남편은 여보, 그동안 말 못한 거 정말 미안해. 인사드려. 나 낳아준 친어머니셔. 낳아준 친어머니라니. 저는 남편 말을 듣고 당연히 너무나 놀라 되물었죠.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친어머니라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야? 결혼할 때, 아니 당신하고 연애할 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한 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실은 나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어. 엄마는 이혼하셨는데 둘 다 키우기 힘드니까 내 동생만 데리고 나가고 나는 줄곧 아버지가 재혼할 때까지 같이 살았고 아까 당신이 오해한 그 여자가 내 동생이야. 내 동생 하영이.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거짓말 하지 말고 이 여자가 당신 동생이라는 증거 대봐. 어느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이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말을 바로 믿겠어요? 게다가 여자가 있다고 의심까지 한 마당에 말입니다. 저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남편과 같이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언뜻 보니 남편과 좀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보니 누워있는 노인과도 닮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솔직히 말했어야지. 결혼할 때 그때라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속인 거야? 남편은 새어머니는 내 동생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셨잖아. 어릴 때 나 엄마 필요했을 때 말이야. 친엄마랑 연락하면서 당신한테 몇 번이고 말할까 고민했는데 내가 말하면 당신이 지금처럼 새어머니한테 편하게 못 될 것 같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말할 때를 놓쳤어. 1년 전쯤에 동생이 먼저 연락한 거고 친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많이 아프시다기에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 그때부터 내가 우리 집 가까운 데를 모시고 자주 왔었어. 여보, 당신이 화내는 거 100번 이해해. 정말 미안하다. 저는 남편의 숨겨진 가정사 얘기를 들으며 너무 갑작스러워 놀라기도 했지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편의 새어머니도 저에게 남편이 의붓 아들이라는 걸 계속 숨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힘들게 낳고 키웠다며 용돈까지 요구하시던 어머니가 밉기도 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말하려고 했을 때는 새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어. 혹시 당신이 새어머니인 거 알게 되면 어머니뿐 아니라 나도 무시당할 수 있다면서. 절대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았지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다. 여보, 이미 이렇게 됐으니 당신 끝까지 모른 척 해줘. 새어머니가 당신한테 혹시라도 무리한 요구하시면 내가 내 선에서 다 해결할게. 제발 부탁이다. 남편이 사정사정하면서 제 손을 붙잡는데 더 이상 모진 소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벌어진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누워있던 남편의 친어머니라는 그분은 저를 천천히 보시고는 네가 우리 하준이 안 사람이니? 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힘들게 일으키시는 마른 몸과 근육이 빠져버린 팔과 다리, 그리고 거무스름한 낯빛은 한눈에 봐도 중병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손님을 누워서 맞이하는 거 이해 부탁해요. 첫인사를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네. 많이 놀랐지요? 하시길래 저는 일단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안사람이에요. 어머니시라고요? 오늘 갑자기 이런 걸 듣다 보니 저도 경황이 없네요. 소란을 피워 죄송해요. 말씀 놓으시고 편하게 얘기하셔요. 아, 그리고 아가씨, 아까 많이 놀랐죠. 제가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라고 오해를 해서요. 정말 미안해요. 제 말에 아가씨는 괜찮다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뭐라고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한 분이 더 생기고 시누이가 생겼는데 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죠. 내가 하준이한테 미안해서 연락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결혼한다는 말 듣고 가슴이 찢어지더구나. 엄마가 돼서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해서 말이다. 그래도 이렇게 이쁜 며느리 얻은 거 보니 엄마가 마음이 놓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우리 아들 그래도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주고 결혼까지 잘 시켰으니 네 시어머니 원망은 안 한다. 오히려 고맙지. 근데 어찌 친엄마만 했겠어?
하준이도 아마 남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상한 거 많았을 거야. 그러자 남편이 저는 처음 듣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친엄마가 그렇게 집 나가시고 새엄마가 얼마 안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처음엔 잘해주셨어. 아빠랑 둘이 사는 거 나 사실 힘들었거든. 그땐 엄마가 필요하잖아. 그래도 엄마가 생기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새엄마 힘들까 봐 내가 청소도 도와드리고 빨래도 도와드리고 했어. 나 밥 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키워주신 거 나 당연히 고맙지. 근데 동생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새어머니가 나를 예전처럼 챙겨주시지 않더라고. 어렸지만 그런 거 다 알 수 있었어. 아버지 계실 때는 안 그러셨는데 안 계실 때는 나한테 말도 잘 안 하셨어. 동생을 보셔야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라 이해는 했지만 어린 마음에 나도 참 서운하더라고. 아버지한테는 말은 못했는데 어머니가 나 청소 깨끗하게 안 했다고 꼬집기도 했고 맞기도 했고 뭐 그랬지 뭐. 남편 말을 듣는데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편의 친어머님은 이미 울고 계셨어요. 그 어린 시절에 남편에게 갈 수 있다면 꼭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새어머니는 남편하고 시장에 가면 무거운 짐은 남편이 전부 들게 하고 혼자 덥다고 음료수 사 마시면서 남편한테는 너는 뭐 마실래라고 한 번을 묻지 않으셨답니다. 착하고 순한 우리 남편. 그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저같이 당차 내라면 어른한테도 이 말 저 말 다 하고 내 몫은 악착같이 챙겼을 텐데 우리 남편은 아마 달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우시면서 새엄마가 아무리 잘해준들 친엄마랑 같겠니? 원래 내 뱃속에서 새끼 나오면 남의 자식은 미운 법이야. 우리 아들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는 그래도 성질 대단한 네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너한테는 더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남편은 나도 말 못한 거 많아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끔 입으려 오줌 쌌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는데 새엄마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오줌 싸고 나면 엄마 힘들게 한다고 아버지도 나를 막 때리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어린 시절 생각이 났는지 울더라고요. 저 역시 모자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긴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여동생도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요. 모두가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연신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까지 같이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하준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죽을 때가 돼서야 만난 게 엄마는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남편은 만약 엄마 돌아가셨으면 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보, 어머니가 실은 지금 많이 아프셔서 여명이 많이 없으시대.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계속 쏟더군요. 남편이 어렸을 때 서름당한 걸 생각하니 지금 시어머니도 미웠지만 그런 거 눈치 못 채고 있었던 시아버지도 미웠습니다. 제 남편의 어린 시절이 제 아이와 겹쳐 보이면서 어찌나 불쌍한지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새어머니와 산 건 채 10년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남편을 내보내고 나니 새어머니는 아마 새 식구만 살게 되어 좋았겠죠. 저는 그제야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도련님을 더 예뻐하고 챙기는 것처럼 보였는지, 은근히 제 남편에게 쌀쌀맞게 굴고
생일 때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납득이 가더군요.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줄만 알고 당신이 나한테만은 솔직히 말했다면 좀 더 일찍 어머니를 뵈었을 텐데 그게 아쉽다 여보. 의붓아들이면 그 며느리한테도 무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새엄마는 저를 대놓고 괴롭히는 악한 성품은 아니셨지만 저한테 며느리 노릇을 바라셨고 본인도 시어머니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끝까지 남편의 새어머니라는 걸 숨기고 친모로서 알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지금 새어머니에게는 내가 알았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해달라고 하기에 일단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모른 척하고 넘어갈 만한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상황에 따라 결혼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문제죠. 일부러 속인 거라면 저와 친정 부모님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물론 새어머니라는 걸 알았어도 저는 결혼했겠지만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끝까지 말을 안 했다는 거에 너무 서운했던 겁니다.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우리 남편은 힘들게 낳아 기른 자식이라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짓말한 것, 며느리 노릇만 바라시고 제 생일이나 남편 생일에는 연락 한 통 없이 쌀쌀맞게 구시면서 본인 생일이랑 어버이날은 챙김받으려 하셨던 것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운명처럼 남편의 친어머니와 동생을 만나고 나서 저도 한동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일단은 지금의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새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셨는데요. 이미 폐와 간 그리고 뼈까지 전이가 되어 마약성 진통제 말고는 다른 치료가 무의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자초지정을 알게 된 후 저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친어머니와 좋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그때도 출장 가는 날이 많았던지라 매일 아픈 친어머니를 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저라도 무언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지금 시아버지랑 사시는 시어머니께는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암에 좋다는 유기농 야채물을 끓여 남편의 친어머니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이 빈손으로 가니 할 이야기도 많지 않고 조금은 어색하더라고요. 어머니, 유기농 야채만 가지고 끓인 물인데 이게 암 환자에게는 참 좋다고 하네요. 야채물이어서 금방 상하니 제가 하루 먹을 양만 매일 끓여올게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아가. 너무 힘든데. 어머니,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인데요, 뭘. 사실 저도 일 갑자기 그만두고 조금 외롭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육아로 바쁘고요. 저는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너무 좋은데요.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거의 동거 아닌 동거를 하게 됐죠. 시누이도 일하느라 바쁜지라 어머니 식사는 모두 유기농 재료로 만들고 어머니 컨디션 좋은 날엔 공원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요. 기분 전환하실 겸 이쁜 옷도 때마다 준비해드리고 베란다에 이쁜 티테이블과 화초를 놓아 시어머니와 티타임도 가졌고요. 워낙 기력이 없으셔서 외출이 많이 힘드시니 집에서도 바깥 세상의 활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홈시어터를 달고 영화관 기분도 내보았고요. 손주를 보여드렸을 때는 정말 엉엉 우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 일 쉬라고 했으니 당신 내모까지 벌어야 할 거야?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게 엄청 많아. 그니까 나한테는 좀 빨리 솔직히 말해주지 그랬어? 남편은 저에게 매일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더니
어머니는 저와의 소확행을 뒤로 하시고 반년도 못 버티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어디서 저렇게 이쁘고 착한 아이를 데려왔을까. 너도 나도 참 복이 많구나. 엄마는 이제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영아, 내 며느리 진짜 고맙다. 우리 아들 무뚝뚝하긴 한데 참 착한 아이이니 너희는 평생 서로를 위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는 항상 남편과 저에게 사랑 가득한 덕담을 늘어놓곤 하셨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일상에 맞춰 있던 저의 생활 패턴이 깨지면서 슬픔에 빠져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이거는 꼭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경황이 없어서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신우이가 건넨 것은 어머니의 작은 노트였습니다. 저와 처음 만난 날짜부터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김민영, 내 며느리 이름. 아주 착한 눈을 가진 며느리가 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 며느리도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 노트에는 아주 짤막하면서도 투박한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손주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말과 당부의 말을 읽어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에게 보여주니 남편도 많이 울더군요. 저희 남편의 외도 아닌 외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직 남편의 새어머니는 저희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앞으로도 남편의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고 살 생각이에요. 나중에 마음이 어찌 바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차별하는 새어머니가 싫어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저렇게 새어머니한테 끝까지 아들 노릇 하려는 거 보면 저희 남편 미련하다 싶을 만큼 착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오라가라 하거나 막말이라도 할라치면 남편이 적극적으로 막아주긴 해요. 제가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와 시어머니에게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감시합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러네요. 새어머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괜스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도 하고 손주 보고 싶다고 집에 오라고 하면 가시돋친 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마음도 시간이 가면 좀 사라질까요? 아직은 남편이 너무 측은한 마음에 좀 더 까칠하게 어머니를 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사람 말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소한 갑질도 참아가며 남편의 아이를 낳고 누구보다 남편을 신뢰하며 살던 제가 남의 말 한마디에 제 평생 단짝을 이리도 의심하고 미워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준 엄마의 말에 남편을 의심만 하고 미행을 안 했다면 그래서 친어머니의 존재를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끝났겠죠. 아무도 예상 못한 이런 해프닝으로 끝나서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저 역시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 착한 신랑의 말 못할 비밀을 외도라 생각한 제가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웬만하면 저는 남편의 외도 같은 건 의심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제 남편이 모텔에 여자 손잡고 들어가는 거 봤다고 하지 않은 이상은요? 제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가족 앞으로도 서로 아껴가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